반갑습니다. 봉필 김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악필 탈출 2탄 받침 글자의 두 가지 필법을 터득하라. 민글자에 비해서 받침 글자가 압도적으로 우리 한글에 많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에서 받침 글자 이 타입대로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악필 탈출을 1탄으로는 민글자를 가지고 필력을 쌓으라고 했고, 그 다음 이제 2탄에서는 글자, 우리 한글에서 많은 글자를 이루고 있는 받침 글자는 글자 수는 많아도 쓰는 법은 간단합니다. 그래서 글자 수가 많은데 쓰는 법은 간단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이 구조죠. 지금 요즘 이제 여기 포항에는 이제 벚꽃 있죠. 벚꽃도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요. 또 목련이 거의 만개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글자는 목련을 가지고 한번 이 설명을 할까 싶습니다. 자,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목자부터 쓰겠습니다. 목련. 큼직하게 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목련. 먼저 이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요. 글씨가 두 종류가 있다, 그죠? 두 가지 필법을 이끌어라. 이 두 가지 필법이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요. 이 받침 글자에 자형이 두 가지가 있다, 이 말입니다. 그리고 글자 모양이 두 가지니까 필법도 두 개가 되겠죠. 받침이란 글자는 이제 자음, 모음, 자음, 초성, 중성, 종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나 여기 있는 모음, 중성, 모음은 어느 글자든지 하나밖에 없겠죠. 그 하나인데 이게 가로에게 모음이냐 세로에게 모음이냐 이 차이밖에 없죠. 그러니까 글씨 모양도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저는 요까지 마감 려자 같이 이렇게 세로에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받침이 없는 글자를 A 글자라고 했다면 받침이 있는 글자를 A 다시 글자다. 제가 이렇게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? A 다시 글자. 부르기 좋게 말입니다. 그 다음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를 B 다시 글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A 다시 글자를 이제 이게 세로액이 익숙하니까 이걸 먼저 제가 설명을 할게요. A 다시 글자는 이렇게 위에 글자를 쓰는데 이 위에 글자에 이거를 여자 혼자만 쓴다면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이만큼 각도를 줘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이런 모양이 나게 써야 되죠. 이 세로액이 길어야 되죠. 이 모양이 이게. 그러나 지금 받침 글자를 쓰려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받침을 이용해 놓으면 글자가 길어지고 이제 기형이 돼 버리죠. 그러니까 첫째는 이 위에 글자를 쓰는데 이 세로액을 좀 짧게 써야 됩니다. 이 세로액을 이렇게 세로액만 딱 봤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세로액이 좀 짧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받침 글자의 폭이 요만했다면 여기 있는 이 간격을 요거는 이제 연자니까 이렇게 여가 들어가니까 조금 띄워주는데 이 띄워준 걸 제외한 요 부분이 폭이 비슷해야 됩니다. 이 간격을 가령 이렇게 쓴다면 자 이렇게 써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 쓴다면 받침을 어떻게 쓴들 글자가 또 기형이 나오죠. 이게 너무 좁으니까. 그리고 받침이 압도적으로 작게 되죠. 그래서 요 부분만큼 띄워주는 거. 그러니까 요것만 세로액만 짧게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민글자 쓰는 거랑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받침은
초성, 이 초성의 가운데쯤에서 시작해서 이 중성의 이 세로에 가까워 일직선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글씨가 모양이 딱 나오죠. 어떤 글자든 간에. 자, 위에 있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위에 있는 여기도, 자, 여기도 요걸 가지고 한번 보면, 자, 여기 보겠습니다. 받침할 때 이것도 요소 요만큼 오라 이 말이죠. 여기서 요만큼. 자, 여기서도 거의 이만큼이죠. 거의 가운데. 자, 이게 전부 다 이게 A-형 글자잖아요. 이거 또 있네요. 이렇게 A-형 글 다 했네요. 요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일직선 되게만 맞추어 주면 이제 A-형 글자는 딱 요 틀대로 쓰면 됩니다. 틀대로 쓰면 글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로가 2면 세로가 한 3 정도, 2대 3의 비율로 쓰면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예외인 글자가 있다 그랬죠. 예외인 글자는 어떤 경우냐? 시옷을 쓸 때 말입니다. 시옷이 들어가는 받침 글자를 쓸 때는 예외입니다. 자,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썼다면 이 시옷은 가운데, 글자의 가운데서 시작해서 나란히 펴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자, 글자의 시옷은 이 B-형 글자든 A-형 글자든 간에 글자의 가운데서 시작해서 좀 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오게끔, 여기도 이만큼, 아까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잖아요.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나오게끔, 조금 나오게끔 이렇게 해줘야, 이 정도로 해줘야 시옷 크기가 보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끝을 분명히 눌려주고요. 그 다음 여기는, 이거는 수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. 수평을 꼭 맞춰줘라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럼 이거만 그렇겠습니까? 다른 거 뭐 지읒 가지고 할 때, 자, 시옷의 형제간이 또 이 지읒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읒을 가지고 쓸 때도 여기에서 요 선을 맞추어서 나란히 해서 이만큼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만큼 튀어나오고 이만큼 크게 쓴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이 부분을 수평을 꼭 맞추어 줘라 그 얘기죠. 그러면 치읓도 마찬가지죠. 시옷, 지읒, 치읓이 같은 계열의 글자니까, 자, 다자를 쓰겠습니다. 닻을 올리다 할 때. 이것도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나오게 하라.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라. 수평을 꼭 맞춰줘라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로역을 해볼까요? 이제 세로역을 했으니까 B- 글자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. 자, 위에 글자를 또 써줬죠. 이렇게 썼으면, 이렇게 써줬으면, 그 다음에 요런 건 있죠. 요런 게 여유가 없으면, 이거는 기억이 들어오니까 그렇지. 만약에 니을이 들어온다면 이게 이 니을이 밑에 많이 차지하겠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니을이 들어온다면 이 오를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. 띄워줄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. 이 글씨 자체가 이게 이렇게 여기서 많이 이렇게 차지하니까. 그런데 그냥 이런 비교적 간단한 받침에서는 뭐 니은이라든가 기역 정도에는 여기에 띄워줘도 좋습니다. 그래서 초성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중성의 길이를 나란히 중성의 길이를 이게 1이면 이것도 약 3 이렇게 1대3 1대3의 비율로 이거 쓰는 거 똑같죠. 이게 짧으면 이 길이가 짧으면 보기 싫습니다. 자, 이렇게 되겠죠. 이걸 짧으면 이렇게 되겠죠. 요래 되겠죠, 글자가. 근데 이것만이라도 이렇게 길게 해주면 글씨가 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비율이 이 첫택 여기 있는 이 폭을 1로 맞추고 밑에 받침을 저 중성을 쓸 때 요거를 길게 해서 하나, 둘, 셋, 3을 맞추면 되죠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종성, 이 받침은 이 초성의 폭만큼만 써라 이 말입니다. 일직선이 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. 일직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글자가 또 한쪽으로 또 기울어 버립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자, 목자를 썼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다 이까지 잘 썼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일직선이 안 되게 써버리면 글씨가 이래 되죠. 그런데 의외로
받침을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요 부분을 딱 요걸 시작할 때 여기서 눈길을 딱 줘서 요 부분을 찾아서 이 밑에 크기도 똑같이 해주면 글씨가 딱 맞아 떨어지고요.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, 여기에서 이게 1단 2단 이렇게 되죠. 요 폭 떼어줘 이거까지 이렇게 4단의 글자가 되면 이 4단을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. 실제 글씨를 써보면 작잖아요. 이런 글씨 쓰잖아요.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거를 비슷하게 1단, 2단, 3단, 4단 이렇게 맞춰주면은 딱 맞습니다. 아무리 복잡한 글자든 간에 이렇게 쓰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아까 여기서 시옷이 있을 때처럼 만약에 시옷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. 시옷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서 시옷이 들어가는 모자를 쓰면 되겠네요. 또 여기서 하겠습니다. 자,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해서 시옷은 또 가운데서 시작해서 또 나란히 펴줍니다. 자, 시옷은 이렇게 썼을 때 일직선보다는 더 이렇게 나오게 나란히 해서 밑에 수평만 맞춰주면 된다 이 말이죠.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다 만약에 오자를 쓰고 이렇게 붙여주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든 똑같죠? 똑같습니다. 똑같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읒이나 똑같은 형제간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서 시작해서 나란히 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? 수평만 맞춰줘라. 이 수평 받침이니까 그렇죠. 수평만 맞춰줘라.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되고요. 그 다음 조금씩 더 덧붙인다면은 이응이나 미음 특히 이렇게 밑에 이제 이 글자가 만약에 자 어떤 글자에서 이 저 비다시 글자에서요. 이거 오자가 쳐볼까요?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이 미음 같은 거를 너무 크게 쓰면은 보기가 싫습니다. 그래서 미음 같이 이렇게 닫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응보다는 미음이 훨씬 커 보이죠. 그래서 이럴 때 조금씩 작게 써주라는 거, 또 이응 같은 것도 조금씩 작게 써주는 거,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. 그 다음 여기 받침에서 만약 응자를 쓴다 이럴 경우에는 받침을 이렇게 따로 손을 떼지 말고 여기서 싹 돌려주십시오. 이렇게 자, 장자를 한번 써볼까요? 이거 손을 한번 떼긴 떼야죠. 이거는 자, 뗐죠? 떼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여기서 시작하라. 그럼 제가 이응을 항상 할 때 45도 점을 찍어서 이렇게 시작하라. 그 45도 점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거 딱 맞습니다. 이래하면 이 글자가 여기서 튀어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맞죠.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가운데서 봤을 때는 조금 자금직하게 쓰면은 딱 맞습니다. 받침 중에서 이제 이 겹받침 있죠. 겹받침. 겹받침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겹받침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 글자입니다. 뭐뭐 하지 않다. 요 가운데서 똑같습니다. 똑같아. 가운데 시작해서 이걸 살짝 들어줘라. 그리고 이 이응은 이 선에 맞춰줘라. 요거만 지키면 됩니다. 자, 똑같이 좀 이렇게 요거 짧게 쓰고 요 선에서 이건 똑같이 우리 표준 필법이죠. 이렇게 맞춰서 이 부분의 폭을 줄여줘야 됩니다.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서 이걸 이만큼 다 해주고 하면은 반몇이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고 이 히읗 받침이 많은데 이 겹받침이 많은데 이거는 이 세로획에서 일직선 되게 하고 요놈이 탁 튀어나오게 하면 되죠. 딱 비슷한 경우 또 한번 써볼까요? 뭐뭐 앉아 있어라 이럴 때 자 이렇게 써서 또 니은을 살짝 들어줍니다.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이 부분 이게 나오는 게 여기가 똑같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자 뭐뭐 바뀌다 뭐 이럴 때는 하나는 약간 변화를 주고 이렇게
몇 개 써놓고 한번 이 설명을 해볼까요?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? 또 많이 쓰는 게 뭐 다른 그 겹받침 중에서 뭐 병을 알았다. 여기서 살짝 들어주고 요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고 요 부분을 여기 일직선으로 맞춰줘라. 그 다음에 뭐 불이 밝다. 여기 있을 때도 이걸 살짝 들어주고 이거 일직선으로 맞춰줘라. 시옷이 들어가는 것들만 이제 시옷 들어가는 이거도 많이 쓰이는 거 10개 안에 들어갑니다. 자, 비읍이래 쓰고 시옷을 이렇게 나오게 써라. 요런 것만 해주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. 자, 이거 밑에 있죠? 요거 맞춰주고 요렇게 좀 튀어나오고 이런 건 일직선 맞춰줘야죠. 요거 휘었을 때 요걸 요렇게 요 부분만 나오게 요 이응을 일직선으로 하고 이런 건 약간 변화를 주는 게 보기 좋다 이 말이죠. 예,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영상을 조금 짧게 너무 길게 하니까 보시는 분들 저는 1배속으로 전부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기니까 좀 보시는데 시청하시는데 좀 그런 면이 있죠. 그래서 한 1.5배속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한 15분 16분짜리는 뭐 한 10분 정도에 끝나니까 그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. 예, 오늘 영상은 악필 탈출 두 번째 2탄 받침 글자가 많은데 받침 글자의 두 가지 필법을 반드시 터득해서 알고 써서 반복 연습을 하면 받침 글자가 정확히 써진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